심령 스팟이란 말 그대로 유령이 나오는 장소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목격되는 곳을 뜻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흉가, 폐가 혹은 폐건축물 등 버려진 집이나 건물 등이 대표적인 장소로 꼽히는데요. 예전에는 말씀드린 흉가나 폐가만을 지칭했지만 최근에는 굳이 버려진 건물만이 아니어도 이런 기괴한 현상이 목격되는 곳을 통칭해서 심령 스팟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심령 스팟은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심령 스팟만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남기거나 귀신이 나오는 곳에서 아예 하루 지내고 오는 심령 스팟 매니아들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심령 스팟 중에는 츠보노 호텔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혹은 호텔 츠보노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본 도야마현의 우오즈시에 위치한 곳으로 호텔 근처에는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온천은 염분과 미네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온천이 아닌 광천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흔히 츠보노 광천이라고도 한다네요. 1970년대에 지어진 이 츠보노 호텔은 이런 특별한 온천과 함께 좋은 풍경을 메인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꽤 잘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76년부터 자금 흐름이 이래저래 악화되면서 1980년대에는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게 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 역시도 복잡하게 꼬였다고 하네요. 호텔의 주변 건물들은 철거되거나 해체가 되었지만 이 버려진 호텔 자체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버려진 건물들이 되게 그렇듯이 이곳은 곧 많은 불청객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가출한 청소년, 불량배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집이 없는 노숙인들도 이 건물에서 종종 발견됐습니다. 건물 내부는 이런 불청객들에 의해 부서지거나 벽에 기분 나쁜 낙서들이 새겨지는 등 여러모로 순환을 겪은 형태가 되었는데요. 동떨어진 곳에 남아버린 이 폐호텔은 어느샌가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로 소문이 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심령 관련 인물인 기보 아이코까지 이 호텔에 방문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호러 매니아들과 심령 스팟 매니아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이름은 좌측부터 야시키 에미 그리고 우측은 타쿠미 이쿠가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생으로 졸업한 뒤 야시키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타쿠미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친했던 두 사람은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6년 이 둘은 조금 엉뚱해 보이는 계획을 떠올리는데요. 바로 츠보노 호텔에 방문하는 담력 시험이었습니다. 1996년 5월 5일 타쿠미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슈퍼에서 손전등과 건전지, 라이트펜을 비롯한 물품을 구입한 뒤 야시키 씨의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친구에게 무선 호출기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고 우오즈 시에 도착했다는 짧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꽤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거리를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들은 실종됩니다. 다음날까지도 두 사람은 귀가하지 않았고 무선 호출기를 포함해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호텔 건물 내부에서도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도저히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이 타고 온 자동차 역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혹시나 차량이 추락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헬기와 산악구조대까지 출동했지만 그 어디서도 차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네요. 이들의 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것은 두 사람이 호텔로 떠난 그날 저녁 10시경 우오즈시에 인접한 어느 주유소였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호텔에 도착했다가 아닌 우오즈시에 도착했다였던 것으로 미뤄봤을 때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호텔에 방문한 뒤에 다른 곳으로 갔거나 혹은 이곳에 아예 들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경찰의 조사로 이들이 주유소 말고도 또 다른 장소에 방문했었던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바로 이미즈시, 당시에는 신미나토시에 있던 카이오마루 공원이란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늦은 시각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곳으로 실종된 두 사람과 비슷한 또래들이 많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들도 이곳에 들렀던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딱히 이렇다 할 단서나 증언들은 없었다네요. 실종 1년 뒤인 1997년에도 진척이 없었고 지역신문 인 도야마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두 사람의 실종 사건을 한 번 더 대대적으로 다뤘지만 실종자도 자동차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기에 이 사건은 긴 시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가설이 따라붙게 되었는데요. 당시 폐건물에 방문했다가 불량 집단 무리를 만나 좋지 못한 일에 휘말리는 사건들도 있어서 두 사람도 아마 이런 사건들과 비슷하게 불량한 집단이나 혹은 그곳에 거주하던 무리에게 범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호텔은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서 근접한 지역의 폭주족들이 종종 모이는 장소로 알려져서 정말 그랬을 가능성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북한에 의한 납치설도 있었는데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종종 북한의 비밀 요원들이 일본에서 벌이던 납북 사건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불쌍의 요원에게 납치되어 자동차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가설도 나타났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1996년에는 그런 납치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위치상으로도 납치의 가능성이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두 가설 모두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사건과 관련한 의미심장한 글이 투고됩니다.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되던 이곳에 누군가 사건의 내막을 밝히겠다는 글을 썼던 것인데요. 글이 올라온 것은 2001년도였습니다. 사연자는 1997년 자신이 식당에서 일하던 당시 그곳에 온 어느 손님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 조금 험악하게 생긴 손님이 방문했고 해당 손님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데요. 손님이 먼저 이 사건에 관해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피해자들의 실종에 직접 관여했고 자신과 친구들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손님이 밝혔다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손님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이하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가 실종된 두 사람을 만난 것은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 카이오마루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이 공원에 들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아마 그 시점이었던 듯합니다. A는 여자 두 사람만 있던 것을 보고는 먼저 가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는데요. 두 사람이 사실 츠보노 호텔에 담력 시험을 떠나려고 하는데 사실 둘만 가면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A는 그럼 마침 자기 친구인 B도 함께 와 있으니 두 사람을 포함해 다 같이 그 장소에 가보자며 제안했고 처음에 두 사람은 머뭇거렸지만 A의 거듭된 제안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A와 친구는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 건물에 갈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게 되었는데요. A는 실종된 두 여성과 같은 차에 타고 A의 친구 B는 가져온 차를 따로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친구 B가 모는 차가 앞서 출발하고 그 뒤를 A와 실종자 두 사람이 탄 차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먼저 탄 차는 호텔 쪽 방향으로 가는 척하며 밤이라서 도로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 교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차를 틀었고 실종자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이 두 사람을 이끌었던 곳은 후타가미산, 도야마현의 타카오카시와 히미시에 걸친 곳이었는데요. 실종자들은 자신들이 엉뚱한 곳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A의 협박으로 인해 도중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A가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A와 친구가 끌고 가는 대로 강제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거된 병원 건물 내부로 끌려갔고 그 안에는 A가 부른 또 다른 친구들 3명이 더 와 있었다고 하네요. A를 포함한 5명은 그 두 사람을 거칠게 욕보였다고 합니다. A는 범행이 끝나고 두 사람의 목숨만은 살려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들 중 한 명이 크게 소리치면서 경찰에 무조건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하자 이 두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마음이 바뀌었다는데요. 결국 A와 그의 친구들은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자동차는 어딘가에 몰고 가서 버려둔 다음 철저하게 지문을 닦아내는 등 은폐를 벌였지만 정확하게 어디다 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에 A를 포함한 주동자 5명에게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친구 한 명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정신병원에 가게 됐고 나머지 한 명은 얼마 뒤 큰 병에 걸려 눈을 감았다고 하네요. 남은 3명에게도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특히 A 본인은 가끔 밤늦게 운전을 할 때마다 차의 거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강하게 든 뒤로 무서워서 운전을 완전히 관둬버릴 정도였다는 내용입니다. 사연자가 쓴 글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글을 본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자들은 뭔가 마지막 부분이 약간 괴담스러운 분위기를 추가하기 위해 억지로 넣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이야기는 의외로 구체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흔한 인터넷 괴담 정도로만 떠돌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에 도야마현 경찰이 이런 발표를
진술을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목격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는데요. 5년 후인 2019년 이 목격자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2020년 이들을 취조하고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가이오마루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실종된 두 사람이 주차된 차에 타고 있었다가 자신들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차가 후진하면서 바다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가이오마루 공원 근처와 인근 일대의 바닷속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4일 후시키 도야마항의 북쪽 부두에서 두 사람이 그날 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차가 발견되었는데요. 또한 차 안에서 여러 개의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거의 뼈가 많이 남지 않은 상태였고 나이와 성별조차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차량 등록번호 및 소지품을 조사함과 동시에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을 겨우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실종된 두 사람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24년 만에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미제 사건이 아니게 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기묘한 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이 찾았다는 목격자들, 이 목격자들의 존재가 상당히 수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바닷속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이들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경찰이 이들을 추궁하자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궁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격자들의 정체였는데요. 이 목격자들은 남자 3명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 따르면 이 세 사람은 따로따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갑자기 나타나서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나타난 점도 수상하긴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사실은 실종자들의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인물들이며 신고했다간 당연히 범인으로 몰리게 될 테니 이른바 사건의 시효가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쯤이면 됐다 싶은 타이밍에 나타나서 마치 목격자인 척하며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나름대로 꽤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또 이런 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1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 어느 사연자가 신원 불상의 손님에게서 전해들었다는 범행을 고백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범인들 역시도 마지막에 남은 것이 똑같이 남자 3명이었다는 점이 일치합니다. 글이 쓰여진 것은 목격자가 나타난 2014년보다도 무려 13년 전에 먼저 작성된 내용이었으니 세간에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작성되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정말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이 사실이었다면 5명의 범인들 중 2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눈을 감게 되자 나머지 3명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며 살다가 사건의 시효가 지나가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쯤이면 됐다 싶었을 때 목격자인 척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등장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디까지나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은 따로 인증된 증거 등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은 차를 어딘가에 버려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사람의 차가 물속에서 발견되었으니 그 점도 좀 다릅니다. 실종자 야시키 씨의 아버지는 도야마현 경찰에게 목격자들에게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 직접 물어볼 수 있게 목격자들의 신원을 좀 알려달라 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네요. 물론 당연히 증인과 목격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그들의 신원을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3사람이 차가 빠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만 했더라면 실종자 가족이 20년을 넘게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경찰 수사력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을 테니 그런 면에서 무척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24년 만에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무언가 찜찜함을 남기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히려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나서 사건의 기묘함이 더 부각되었던 듯도 한데요. 정말 일부에서 말하던 주장대로 2001년에 작성되었던 인터넷 사연의 내용 속 범인들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만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서야 목격자인 것처럼 나타났던 것일까요? 우연의 일치였다고는 해도 굉장히 기묘하기는 합니다. 24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 츠보노 온천 실종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